강철과 강철을 하나로 잇는 아주 강력한 기술, 바로 용접이죠. 근데 말이죠, 이렇게 단단하게 붙이는 과정이 사실 그 안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파괴의 씨앗. 도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자료들을 하나씩 넘겨보면서 용접부 기입스키 숨어있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선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용접부에 숨겨진 바로 그 위험구역입니다. 이 강렬한 열이 대체 어떻게 미세한 결함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용접이라는 게요, 사실은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국소적인 열처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용접열 때문에 온도가 금속 조직이 변하는 임계점, 그러니까 AC3 변태점 위로 순식간에 확 치솟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주변의 차가운 쇠 때문에 마치 벌겋게 달군 칼을 물에 확 집어넣는 것처럼 급격하게 식어버립니다. 바로 이 급냉,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경도지도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용접부 단면을 쭉 가로지르면서 경도를 재봤더니 다른 곳은 다 평탄한데 유독 한 지점에서만 이렇게 바늘처럼 뾰족하게 솟아오른 봉우리가 보이죠. 바로 저기 조립 열 영향부, 영어로는 CGHAG라고 부르는 저곳에서 최고 경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찾던 위험구역인 거죠. 이 경도 스파이크의 주범, 그 이름은 바로 마르텐사이트라는 미세 조직입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너무 빨리 식어버려서 탄소 원자들이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조직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처럼 엄청나게 단단해지는데 문제는 동시에 유리처럼 너무 쉽게 깨져버리는 아주 위험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알았으니 이 마르텐사이트가 불러올 수 있는 세 가지 끔찍한 재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엔지니어들이 이 높은 경도값을 그렇게나 무서워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곧 밝혀집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저온균열입니다. 이건 마치 용접이 다 끝나고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뒤에 나타나는 조용한 암살자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균열이 혼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조물이 받는 응력, 외부에서 스며든 수소, 그리고 균열이 생기기 딱 좋은 경화 조직, 이 세 가지 조건이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파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해진 이 HAG는 이 위험한 균열이 자라나기에 그야말로 최적의 땅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취성 파괴입니다. 와, 이 그래프가 그 위험성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보세요. 경도가 어느 지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 즉 인성이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듯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강철이 더 이상 엿가락처럼 휘어지지 않고 그냥 유리잔처럼 아무 예고 없이 와장창 하고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달이나 배 같은 거대한 구조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재참사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위협은 특정 환경에서만 터지는 시한폭탄, 바로 황화물 응력부식 균열입니다. 특히 가스관이나 석유화학 플랜트처럼 황화수소가 있는 환경이 아주 치명적인데요. 부식 과정에서 생긴 수소 원자가 마치 날카로운 쐐기처럼 딱딱한 마르텐사이트 조직 사이로 파고들어서 균열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위험해서 NAC-0175 같은 국제 규격에서는 경도를 정말 칼같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 폭발 같은 끔찍한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위협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네요. 왼쪽부터 저온균열, 취성 파괴, 그리고 황화물 응력 부식균열. 각각 왜 생기고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리고 이걸 막으려면 경도를 얼마까지 제한해야 하는지가 한눈에 딱 보이죠? 잠깐 시간 드릴 테니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재앙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위협에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지금부터는 이 파괴를 막기 위한 기술, 아주 스마트한 공학적 대응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1차 방어선은 바로 냉각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용접을 하기 전에 강철을 미리 좀 데워두는 예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저 붉은색의 가파른 냉각 곡선이 파란색처럼 아주 완만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그 위험한 마르텐 사이트가 생겨날 틈도 없이 훨씬 부드럽고 안전한 조직이 만들어질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더 강력한 무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PWHT, 즉 용접 후 열처리라는 건데요. 이건 일단 생긴 단단한 마르텐 사이트를 다시 열을 가해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일종의 치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오른쪽은 TMCP 강제처럼 아예 처음부터 경화의 주범인 탄소 함량을 확 낮춘 특수 강제를 쓰는 겁니다. 이건 뭐 병이 생길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아주 강력한 예방 전략인 셈이죠. 자, 이렇게 모든 예방 조치와 치료 과정을 거쳐서 용접부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용접부가 정말 안전한지 최종 판정을 내려야겠죠. 이때 하는 경도 측정이 단순한 숫자 확인이 아니고요. 바로 이 안전에 대한 최종 성적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최고 경도, 즉 HV max를 측정하는 건 그 용접부가 파괴의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혹시 모를 유해 환경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를 숫자로 증명하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성적표인 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성공했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인 거죠. 이 자료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고 경도는 해당 용접부가 파괴역학적 및 환경적 위협에 대해 얼마나 안전한가를 증명하는 성적표와 같다. 정말 그렇죠.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건너는 다리, 우리 도시를 움직이는 거대한 플랜트, 그리고 우리에게 자원을 날라주는 파이프라인까지. 그 거대한 구조물들 속에 숨겨진 수많은 용접부들은 과연 이 엄격하고도 중요한 시험을 모두 통과했을까요? 앞으로는 이런 강철 구조물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용접부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게 될 것 같습니다.